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요정 나니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화계통 진단용어, 의학용어입니다. 소화계통 의학용어를 공부할 때는 소화관의 순서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입안,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각각의 순서와 의학용어도 알고 계셔야 해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지금 보이는 위에 있는 이론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소화계통 의학용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오랄 캐비티와 관련된 진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단어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단어 뒤에 아이티스가 붙었죠? 의학용어에서 아이티스는 염증을 나타내는 의학용어입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티스, 염증. 첫 번째 단어, 진지바이티스입니다. 아이티스는 우리가 염증이라고 알고 있어요. 염증은 염증인데 어디에 생긴 염증인지 보니 진지바에 생긴 염증이래요. 우리 진지바는요, 잇몸을 나타내는 의학용어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잇몸에 생긴 염증을 잇몸염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는 스토마타이티스입니다. 아이티스는 염증이라고 했어요. 염증은 염증인데 어디에 생긴 염증인지 보니 스토마토에 생긴 염증이래요. 우리 스토마토는 입을 나타내는 의학용어입니다. 입 안에 생긴 염증, 입안염, 스토마타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뭔가 굉장히 길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배운 단어들이에요. 의학용어는 단순히 뜻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분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진지보, 스토마토, 그리고 아이티스. 진지보, 잇몸, 스토마토, 입안, 아이티스, 염증. 잇몸이나 입안에 생긴 염증, 잇몸 입안염을 진지보 스토마타이티스, 잇몸 입안염이 되겠습니다. 이제 입안에 있던 음식물들은 인두로 내려오겠죠. 인두는 페링스입니다. 인두와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아이티스를 배웠어요. 염증. 염증은 염증인데 인두에 생긴 염증이래요. 페링스와 염증, 아이티스가 만나서 인두염이 되었습니다. 인두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침을 삼킬 때 통증을 동반하고요. 열이 나게 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린 이 두 개의 단어는 인두와 관련된 용어는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들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의 공통점은 이 크래프트입니다. 이 크래프트는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입술을 동반해서 안쪽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깊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크래프트라고 해요. 입술에 갈라진 것은 입술 갈림증, 립,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입천장, 펠립. 자, 이 두 개의 단어의 공통점은 선천적 기형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갈림증은 성형수를 통해 복원을 해야 돼요. 각각의 수술 용어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 이서퍼거스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식도 뒤에 어트리지아는 폐쇄, 즉 막힘이라는 의학용어입니다. 이소페지얼 어트리지아 해서 식도 폐쇄증이 되었습니다. 식도 폐쇄증도 선천적 기형으로 식도가 막힌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소파거스 식도, 아이티스 염증이 만나서 식도염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뭔가 굉장히 길게 생겼죠? 하지만 하나하나 의학용어로 분해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는 스토먹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게스트로도 위를 나타내는 의학용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학용어는 상황에 따라 변신을 한답니다. 그러니 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스토먹이지만 게스트로도 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게스트로, 위, 이소파거스, 식도, 리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역류를 뜻해요. 역류는 뭐냐면 한 가지 방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다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위식도 역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음식물을 먹으면 입안, 인두, 그리고 식도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위로 들어가게 돼요. 음식물이. 이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식도 하부 쪽에 조임근이 이제 음식물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서 들어오고 이 음식물들이 위에 도착을 하면 식도에 있는 조임근이 조이지를 못해서 음식물들이 다시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위입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위는 스토먹이라고도 하고요. 게스트로라고도 합니다. 게스트로 위, 아이티스 염증. 염증은 염증인데 위에 생긴 염증이다 해서 위염이 되었습니다. 이 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인데 위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급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큐트라고 해요. 그리고 만성은 크로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 위염은 아큐트 게스트라이티스, 만성 위염은 크로닉 게스트라이티스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게스트릭 얼서입니다. 얼서는 궤양을 뜻합니다. 움푹 패이는 것을 궤양이라고 합니다. 궤양에서 게스트릭 얼서는 위궤양이고 펩틱 얼서는 소화성 궤양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호발 부위에 따라 나뉩니다. 위궤양은 날문, 소화성 궤양은 십이지장, 벽이 부식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지금 여기가 식도이고 얘가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죠. 식도와 위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들문이라고 했습니다. 들문, 카디아. 그리고 위와 소장을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유문, 파일로러스라고 했어요. 이 위궤양은 날문, 유문이 날문입니다. 위궤양은 날문에 생기는 궤양이고 소화성 궤양은 십이지장, 소장의 첫 번째 부분 십이지장에 생기는 궤양을 뜻합니다. 위염, 게스트라이티스, 위궤양, 게스트릭 얼서, 소화성 궤양, 펩틱 얼서입니다. 자, 다음은 소장입니다. 소장은 우리 스몰 인테스틴이라고 했고 소장의 세 가지는 십이지장, 공장, 회장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두오디넘, 지주넘, 일리움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 단어 뒤에 아이티스가 붙으면 각각의 염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십이지장염, 두오디나이티스, 공장염, 지주나이티스, 회장염, 일라이티스라고 합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소장 중에서도 회장과 관련된 질환들이에요. 회장. 크론병은 회장의 말단, 끝부분에 생긴 염증을 우리는 크론병이라고 합니다. 크론스 디지즈. 동의어는 터미널 일라이티스가 됩니다. 자, 터미널 하면은 우리 말단이라는 뜻이고요. 일라이티스 하면은 회장염이죠. 그래서 터미널 일라이티스는 크론병과 동의어다. 그 다음에는 맥케이겨 주머니가 나오는데 다이버티큘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머니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주머니. 지금 이게 회장인데 주머니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다이버티큘럼이라고 합니다. 회장에 생기는 이렇게 주머니 모양의 포켓 현상을 우리는 맥케이겨 주머니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의 진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어펜디사이티스, 충수염입니다. 충수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장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맹장염은 실제 맹장에 생긴 것이 아니라 충수에 생긴 염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면 이쪽 부분이 맹장이었어요. 맹장. 맹장은 우리 시컴이라고 해요. 맹장 꼬리 부분을 우리는 충수라고 했고 이 충수는 어펜딕스입니다. 흔히 말하는 맹장염은 맹장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맹장 꼬리 부분인 충수에 생긴 염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장염은 사실 충수염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 몸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맹장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RLQ 부분입니다. right, 오른쪽, lower, 아래쪽, anus는 우리가 항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폴립은 용종이라는 뜻이에요. 대장내시경 할 때 용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폴립이라고
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nal polyp 하면 항문 용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헤모페리토니움입니다. 헤모는 혈액을 나타내는 의학용어이고요. 이 페리토니움이 복막입니다. 복강 내에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를 우리는 혈액복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토대로 퀴즈를 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